최근 일본에 진출한 지 2년이 되어가던 쿠팡재팬이 일본 시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히 주문하고 최단 시간으로 배송받아 볼 수 있는 식품이나 생활용품 배송 서비스의 쿠팡재팬이 철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 때문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인 만큼 주로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결제를 기반으로 한 쿠팡재팬이 수익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임명된 고노다로 일본 디지털상은 구식의 행정을 현대화 및 온라인화하자며 1990년부터 한결같이 고집해왔던 아날로그 행정 방식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행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 방식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현재의 대한민국 청소년은 모를 법한 플로피 디스크와 함께 CD, 팩스 등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사라진 무선 호출기 삐삐를 일본에서는 2019년까지 사용할 정도이며 2018년 사이버 보안 담당상이었던 사쿠라다 요시타카는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여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최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 일본이 이렇게 퇴행하는 아날로그 기술을 고집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최근 일본 한 회사에서 발명한 키보드 홍보 영상이 세계적으로 공개되며 한국과 비교해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키에만 집중하고 있는 키보드 다음은 무엇이냐는 생각에서 착안하게 되었다는 일본의 개발품 키보드의 모양부터 세계인들의 배꼽을 잡게 했는데요. 책상에 많은 서류가 있더라도 고양이가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사용하기 간편한 키보드라고 소개하였는데 키보드의 전체 자판을 일렬로 늘어 배치한 모양으로 그 길이가 성인 신장에 따르는 165cm에 달합니다. 이 막대형 키보드는 알파벳 순이나 일본 50음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 사용감에 불편감을 주는데 타이핑을 할 때 팔을 멀리 뻗어야 하는 수고로움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둘이서 함께 입력할 수 있으며 곤충 채집망이나 등산 지팡이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실제 개발자로 보이는 인물과 사용했던 일반인들의 진심 어린 인터뷰가 전파를 타면서 제발 만우절이라고 해달라는 식의 어이없는 반응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이 회자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선도 국가로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에 대한 니즈가 축적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 화상회의, 디지털 치료기, 인공지능, 로봇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디지털화를 꿈꾸는 눈물겨운 일본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던 막대기형 키보드 영상의 다양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제발 장난이거나 코미디였다고 말해줘. 그것도 아니라면 일본을 욕보이기 위한 누군가의 계략이었다고 해주던지.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박수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영상에는 도저히 박수를 칠 수가 없다. 나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한국이 이런 나라한테 침략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내가 한국인이라면 수치심이 너무 들 것 같아 많이 이해해서 초등학생의 작품이라면 봐주겠어. 한간에는 저 발명품이 한국의 디지털화를 잡기 위한 신기술로 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일본이 아날로그에 진심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개발품을 진심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지? 곤충 채집망이랑 등산 지팡이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진심으로 얘기한 거라고. 일본인이 있다면 대답해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거야? 나만 과거 여행 중인 것 아니지? 내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대체로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사실이야. 나는 카드도 불편해서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일이 지폐와 동전을 세고 있어. 나는 엄청난 스마트폰 중독자인데 일본에 가면 왠지 금단 현상이 올 것 같다. 인터넷도 엄청 느릴 것 같고 사이트나 온라인 개발도 굉장히 안 되어 있을 것 같아.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디지털 강국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한 영상입니다. 내가 일본인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와 어떤 말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하네요. 심지어 저렇게 진지하다는 것이 무섭도록 놀랍습니다. 한국 친구 집에 방문해 있는 한 달 동안 1년 동안 볼 영화를 다 내려받아서 보고 왔을 정도야. 한국은 그 정도로 빠른 인터넷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일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일본은 그저 퇴행하는 나라에 불과해. 이 영상을 보고 3년 만에 정말 크게 웃어봤다. 내가 평소에 잘 안 웃는데
이 웃음은 뭐랄까 약간 비웃음이 섞였다고 해야 하나? 일본 기술력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판을 뒤집는 영상이 되었어. 저 키보드와 형제 아이템으로 찻잔 키보드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업무 중에 차를 쏟을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키보드래 이렇게 주객 전도된 아이템을 만든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 정말 생각의 전환이잖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생각일 수도 있어. 너 또한 농담이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생각으로도 절대 만들어져선 안 될 발명품이야. 저 키보드를 만들려고 사용된 인력과 시간,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지 이처럼 낭비하는 것이 어딨겠어? 나는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세계인들이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개척해야 하는데 저런 수준 낮은 아날로그와 사고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시아 중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면서 왜 저러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네. 우울증이 치료될 정도로 굉장한 웃음을 선사해 주었어. 이 영상을 찾아준 네티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우리 너무 진지해지지 말자고. 이건 장난에 불과한 일화일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내 웃음은 공포로 바뀔 거야. 이 영상에서 놀라운 점은 저 영상을 기획한 사람, 실제 개발자처럼 진지하게 연기 중인 연기자들이 아닐까. 기획력과 연기력에 감탄하게 하였어. 진심으로 박수 쳐줘야 할 건 이들이야. 이제 정말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일본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어. 일본인들 정말 긴장해야 할 듯. 한국인들은 실행력도 대단하지만 열정과 창의력이 어마어마하거든. 한순간에 따라잡기도 어려운 경지까지 도달할 거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